꺼질 듯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명문고 갈등 재점화입니다. 이 한판에서도 명문고 문제로 한 2-3차례 했었잖아요. 했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네. 비판을 했는데 또 꺼내시네요. 이거 이지사님께서. 이성 지사께서 놓지 못하는 두 마리 토끼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예하고 하나는 이 명문고 얘기인데, 아니, 명문고를 설립을 하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선별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좀 선회를 한 것 같아요. 예. 이거 도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충북 전체에 84개 고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자릿수 숫자,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를 줄여서. 학교를 선정해서 예. 최대 학교당 1억 5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장학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예. 이게 전 기준은 최근 2년간의 명문대 진학한 학생 숫자 그리고 수능 상등급 이상의 숫자, 학생 숫자 이런 걸 기준으로다가 학교를 선발을 한다는 그러니까 거고. 명문고 많이 보냈거나 수능 3등급 이상이 많거나 뭐 이런 학교를 선정을 하겠다는 예, 거네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대체로 이 돈을 어디다 쓰냐? 수능 특강이나 이시 상담을 위한 외부 강사비 이런 데를 지출하라. 잠깐만, 수능 84개 중에 한 10% 정도 줄여서 그 학교의 수능 특강, 외부 강사 그 돈으로 1억 5천만 원씩 그 나머지 사용하도록 해준다는 90% 거죠. 학교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시민단체나 교육단체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게 전교대적인 발상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논란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2018년도 12월에 예. 아마 그 김병호 교육감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그 합의서를 같이 쓰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는 그 동상이몽이라고 그럴까요? 예. 이시종 지사께서는 야 우리 지역에도 좀 자사고 같은 게 필요하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네. 김병호 교육감은 이제 그러니까 영재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부문별 수학, 과학, 뭐 예술 쪽에 부문별 영재 교육 쪽으로 좀 이게 현 정부 그 트렌드니까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보다 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좀 이해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어떤 그 자사고 수준의 학교를 좀 만들자 이런 취지였던 거 애초에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그렇다면은 좀 김병호 교육감께서 확실하게 우리는 그거 자사고 안 됩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가 지금의 갈등 벌써 2라운드가 아니라 지금 몇 라운드예요?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일단 자사고는 물 건너간 겁니다. 일단 거기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대기업도 없고 왜 그러면 정부 시책에 반하거든요. 그 교육의 미래에도 반하기 때문에 참여 자체를 하려는 자사고를 설립하겠다. 이게 재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그 대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자사고 자체는 물 건너간 거고 그런 취지로다가 한 7, 8곳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이시종 지사의 그 전환책이 되겠죠. 이제. 우리는 있는 인재도 유출이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표면적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제 내면적으로 보니까 거의 이제 그 마지막 그 이제 공직 거의 한 2년 남으셨나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제 눈치 볼 게 없으신 거예요. 지난 그 2번의 그 이제 도백을 하시면서 비교를 많이 해보셨겠죠. 다른 이제 시도 그렇겠죠. 그 단체장들과 만나면서 그러면서 저는 사석에서 좀 들은 얘기인데 이거 뭐 충북 사람이 없어 뭐 어느 중앙부처를 가든지 좀 얘기하고 좀 예산 좀 따오고 좀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면 좀 그런 사람이 없다. 너무나 안타깝다 이게 그러다 보니 좀 지역에 좀 그런 인재를 좀 제일 좀 키워가지고 그런 중앙부처라든지 학계라든지 그 어떤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좀 들어가면 우리가 지역 발전을 하는데도 많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면 뭐 이시종 지사님이 빙의가 되신 거예요. 아니 그 보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으니까 이거 지금 현 정부랑 완전히 지금 대척점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명목을 게.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 이제 본인 속내를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이시종 지사님의 월권행위 같아요. 월권행위 같아요. 여전히 여러 번 주장하셨던 부분. 학생들이 시민이기 때문에 도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분야, 교육도 그런 분야 중에 하나는 맞지만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교육청이 지고 있는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그리고 건데. 특히 학력 신장이라는 그런 주제는 더욱더 교육청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청의 책임이나 판단을 1차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지. 그리고 뒤에서 후원을 해주는 거지. 도지사가 먼저 나서서 이끌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교육부나 그것도 학력 신장이라는 것도 이끌려고 그런다면 이거는 명백히 월권적 행위죠. 아니 그 8가지 어떤 인재 양성 모델을 또 제시했잖아요. 작년 말에. 그러면서
이 방점 마지막 방점은 우리 지사님이 좀 찍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나 나는 내 머릿속에는 지금 자사고 뿐이 없는데 무슨 뭐 그러면서 또 이제 한동안은 작년에 두 분이 그 교대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떻게 비평주나 그 이제 예, 이방계 예. 고등학교를 좀 잘 좀 명문고로 우리 만들어 보시나 상당히 근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도에서는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세 가지 방안 중에 하나고 그건 교육청에서 그야말로 알아서 할 바고 우리 도에서는 사립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드는 우리 저 자사고로 우리는 좀 독자적으로 추진할 테니까는 교원대 부고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사고에 대한 그런 의지를 계속 갖고 가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도저히 지금 현 정부랑 대척점이 있으면 뭐 명문고라는 게 현 학교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현 정부 정책에 꼭 뭐 반하는 면도 있지만 더 크게 좀 반하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나 교육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이시용 지사의 지금 정책은 입시와 학력 위주의 교육에 대한 반성 이유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전인교육이나 창의성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데 이거 역행하는 거다. 그다음에 명백히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거잖아요. 조장하는 오히려 거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데 예.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학교 서열화 격차를 더 벌리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학교를 보습학원 만드는 거예요. 전문 외부 강사들을 충원하고 우대를 해준다는 거, 교사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우대해준다는 거, 학교를 완전히 학원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정책에 반할 뿐더러 교육의 정신 자체에도 반하는 거예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자사고나 아니면 지금 뭐 일부 학교 집중 육성이라는 것이 과연 도의 인재 육성에 그리고 도의 향후의 미래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유명한 사립 자사고 있잖아요. 그다음 용인에도 자사고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유명한 학교 있지만 뭐 전주에도 있고 그 학교 출신들이 과연 그 시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 했냐. 거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스카이 출신이시잖아요. 우리 지역에 좀 인재 기여를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자사고 문제하고 요번에 선별 지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이시종 지사하고 김병호 교육감사에 계속 그 대립각을 세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시종 지사의 조금은 저 현대에 좀 뒤처진 전 근대화 시기에 적합한 교육 철학이 첫째 원인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권 교육은 먼저 교육청이나 교육 담당자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본인이 자꾸 교육 문제 쑤시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인재양성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학교당 1억 5천씩 준다는 그 방식 자체는 철회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기금의 시행에 있어서는 물론 뭐 그게 도의 정권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셔야 되겠죠. 아니 교육 문제고 특히 학력 신장의 문제면 당연히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참모가 그렇게 조언을 했었어야 돼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소리잖아요. 조언하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아주 식사 자리도 같이 안 가려는 참모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세상에 제일 불편한 게 윗사람과 밥 먹는 거예요. 밥 먹기 싫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또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어서 뭐 아시안 게임 유치 실패 이 부분도 좀 짚어봤고 다시 점화되고 있는 명문고 얘기도 좀 꺼내봤습니다. 어쨌든 체육 분야이든 교육 분야이든 우리 도민들이 해당되지 않는 도민들은 없지요. 이 행복한 내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씩 자꾸 지혜를 좀 모으고 힘을 좀 보태고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 좀 정리해 보시죠. 저는 좀 예능적인 표현에 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을 예능?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라고 해서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는 잠깐만 단어잖아요. 지금 지사님 얘기할 것 같은데 반대로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시민들의 생계와 복지의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자체 단체장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게나 기업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서울이나 경기도나 뭐 부산이나 경쟁적으로 가게에 긴급 지원한다, 기업에 금융을 지원한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나서는데 충북도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거기에 대한 비판, 시민들의 비판이 많은데 거꾸로
요번에 그 선별적 장학 지원제도 학교에 대한 고등학교에 대한 선별적 장학 지원제도를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교육감이나 교육청이 먼저 리더가 되는 문제거든요. 왜 본인이 하셔야 될 일들은 교육 뭐 충북도는 왜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아내들을 왜 끼워서 막 논란을 자초하는지 저는 조금은 염려됩니다. 그런 부분 것이.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작가님께서 사자성어를 쉽게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뭐 해봅니다. 지역을 너무 대표님. 사랑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얘기 있듯이 우리 이런 그 도청하고 교육청 간의 어떤 그 이견이 우리 학부모 특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교육이 백년지 대결 아닐까 네, 하는 그렇죠. 예. 그런 좀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충북 언제 가능할지 참 걱정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 토크 한판!